다음은 이번 일부 개정안 각 조항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기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에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들을 보면 개정 취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평가 인정 결과가 정부 재정 지원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기관의 공백이나 평가 인정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 개정 사유였고요. 두 번째는 인정기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거에 받았던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평가를 했는데 여건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불인정을 하기 전에 최소한 1년 이상은 보완 기회를 부여하라 하는 게 세 번째 이유였고요. 물론 재난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네 번째는 기준을 변경하거나 할 때에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받아라 하는 이 4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이번 입법 예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조문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4가지 조문에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 입법 예고가 된 2조 3항입니다. 인정기관이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특례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재지정이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을 하면 평가 인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정기관이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과거에 받았던 인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인정기관을 지정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기관이 평가를 수행해서 결과를 제출하려고 하면 3,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를 가정하면 상당 기간 인정평가 없이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2조 사항에서 또 다른 특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재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불인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불인정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 학교가 과거에 받은 인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조항이 특례 조항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사전 통보를 하고 사전 심의를 받아라 하는 게 6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인정 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인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번째는 사전 예고제를 해라 하는 겁니다. 인정기관이 평가 인정 기준이나 방법, 절차를 변경하게 되면 이것을 적용하기 전에 최소한 1년 전에 방점해서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유효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 내규가 적은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요변화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변경하게 되면 1년 전에 예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분석하기 위해서 개정안과 관련된 상위법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 상위법은 헌법 그리고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헌법 31조, 36조, 그리고 교육기본법 1조, 5조에 보면 국가는 교육기관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위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이거를 특히 교육기관의 자주성, 자율성, 전문성을요. 그리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평가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번 개정안이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규정은 적어도 상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그래 상위법과 맞는 거죠. 4번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위 상황과 역행하는 내용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런 여러 법률들로 봤을 때 지금 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 조문별로 쭉 들여다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더니만 제가 떠오르는 키워드는 이 6가지였습니다. 이 개정안 평가기구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상당히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 그 개정안의 상위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즉, 유효성이 있다. 평가기구는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평가기구들이 상당 부분 정부의 통제가 위축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에 떠올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조 3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기관 공백시입니다. 이 공백이 왜 생깁니까? 정부가 지정 취소하면 생깁니다. 재지정을 않으면 생기는 부분입니다. 25학년도에 갑작스런 대리후 입학정원 정원 정책이 맞물려 인정기관 부재의 상황을 가정하고 기존의 평가 인정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이거는 입학정원을 정원하고 나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맥락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것이 헌법상의 책임이고 법률이 정한 의료인 교육 및 의료인 면허 제도의 목적에 충실하게 법령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 인정 기관의 부재를 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로 그 우려를 부식하는 그런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평가 인정 제도 자체가 유예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평가 인정 제도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평가 기구가 없이 교육기관이 교육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과 자질을 위협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게 균열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지정 취소가 아니라 이 평가 기구에도 보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안이 담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례 신설 중에 하나가 재난 상황에서는 불인정 대신 1년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게 두 번째 특례입니다. 재난 상황, 지금은 재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의과대학이 대학을 평가하고 나서는 불인정을 하지 말라는 것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자주성, 자율성과 맞지 않고요. 인정과 불인정,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평가 대상의 특수성과 평가 기관의 엄격한 평가
판정을 통해서 평가기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보안기간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이 정합성에 위배된다 하는 거고, 아울러서 의과대학 재학생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도 침해하는 소지가 됩니다. 교육기념권이 미흡하면 미흡한 의과대학에 대해서 불인정 판정을 유보하고 무조건 보완 기회를 부여하라고 하면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에 학습받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담겨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평가기구의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도 간섭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양질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평가하고 불인정 결정을 할지, 1년간 유예를 할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법률에 할 게 아니라, 법령에 할 것이 아니라 평가기구에 부여된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준을 변경할 때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정 전의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기존 법령은 평가 인정이나 기준 등을 변경할 때 사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보고를 내용으로 만들고 있어서 그런 상위법과 정합성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 사전 심의는 평가기구의 자율성 침해와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 사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평가기구의 무력화, 또 평가기구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 전에 법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1항에 보면 이런 조건을 갖추면 평가기구를 지정을 해주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이 생기면 사후보고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평가기구를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또는 활용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사전 예고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준이나 절차 방법을 변경하게 되면 1년 전에 사전 예고를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전 예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기준을 변경하면 2년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대학들도 이 사전 예고를 해야지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평가기구와 피평가대학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지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게 의학교육의 부실이 방치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0명이 증원되고 휴학 승인이든 유급이 이루어져서 내년 1학년이 7,500명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 교육의 현장을 점검해야 되는데 기준과 절차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를 1년 전에 해야 한다는 조항에 들리게 되면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 조항에 담겨있고 해석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사전 예고 강제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든가 평가를 무력화하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정 취소가 되면 인정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불인정 전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해라.
사전 통보 사전 심의하다가 기존 방법 절차 복용 시 사전 예고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네 가지 같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헌법과 법률과 맞지 않는다. 둘째, 교육을 질을 인정하는 평가 인정 제도가 상당히 무력화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평가기구의 전문성, 독립성 및 자율성이 침해되고 또는 스스로 위축될 수 있다. 이 경우. 네 번째, 평가기구에 대한 교육의 규제와 통제의 근거가 되고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마 지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의학교육 글로벌 기준을 채택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교육을 시행하도록 견인을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학습하고 수련을 받아서 최신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아 최초로 세계 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평가 인정 전문기구로 국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평가원은 이번 입법 예고를 즉시 처리할 것을 또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